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중년 감정 회복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박은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왜 여자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감을 찾으려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고 다시 나 자신을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중년 여성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의 언어와 관계 회복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도 조금은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외로움과 공허함,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심리적 이유.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관계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족과의 거리, 일의 무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찾아오죠. 나는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할 때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자녀가 모두 결혼한 뒤 하루하루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 잘 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중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관계의 빈자리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결핍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대화와 교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게 다가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린 연결입니다. 작은 대화 한 줄, 따뜻한 눈빛 하나가 마음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존재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마음은 다시 관계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2. 감정적 해방감과 스트레스 완화의 심리 메커니즘. 현대의 중년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일 관계의 중심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할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려난 경우가 많죠. 경기도에 사는 50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0번은 참아요. 남편에게, 아이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 억압형 피로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눌러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불면, 무기력, 분노와 같은 심리적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감정적 해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히 털어놓거나 나를 이해해주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 우리의 뇌는 안정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나도 괜찮아져야 한다는 다짐, 이제는 내 감정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년 이후 삶의 건강한 전환점이 됩니다. 감정을 눌러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그때부터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3. 나도 여전히 매력 있다는 자존감 회복 욕구. 세월이 흐르면 외모나 환경은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살아있습니다. 그건 허영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긍정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윤 여사님은 어느 날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바꾸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동안 나를 너무 잊고 살았어요.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고 가족에게서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줄어들면 자존감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하나가 자존감을 되살립니다. 내가 아직 매력 있다는 믿음은 단순한 외모의 자신감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전합니다. 결국 자존감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4.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의 본질. 매일 같은 길, 같은 대화, 같은 패턴 속에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엔 언제 마지막으로 설렜던 순간이 있었을까? 중년의 삶은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단조롭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일탈이 아니라 내 삶의 색깔을 다시 찾고 싶은 욕구입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장 씨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색을 고르고 선을 긋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새로운 시도는 우리 안의 에너지를 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재활성화 셀프-액터베이션라 부릅니다. 삶의 패턴에 변화를 주면 뇌의 감정 회로가 새롭게 작동해 기분이 개선되고 활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 낯선 만남, 짧은 여행이라도 좋습니다. 반복된 일상에 작은 파동을 주는 순간 삶은 다시 생동감을 되찾습니다. 5. 부담 없는 관계를 통해 찾는 정서적 안정. 중년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이보다 편안함을 원하게 됩니다. 더 이상 평가받고 싶지 않고 비교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한 사람, 내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서울의 56세 한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긴 대화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위로가 돼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감정 소모 없이 존재를 존중받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판 없는 수용 관계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사람은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친밀함, 그것이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함께 머물 수 있는 동행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6. 새로운 경험과 친밀한 교감에 대한 호기심.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새로운 관계, 낯선 경험, 다른 시선과의 만남은 우리 내면의 호기심을 깨웁니다. 이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삶을 다시 느끼고 싶은 본능이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같은 사람, 같은 대화 속에 있다 보니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내 안에 잊고 있던 생기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확장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나 활동을 시도하면 뇌의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삶의 활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 처음 해보는 일, 다른 공간에 서보는 일, 이 모든 경험은 나를 확장시킵니다. 새로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호기심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삶을 여전히 사랑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설렐 수 있습니다. 7. 함께 건강과 활력을 나누는 동반 관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은 몸의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함께하는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서울의 59세 장 여사님은 오랫동안 혼자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걸으니까 운동이 아니라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몸을 움직이며 나누는 대화에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공동활동을 통한 정서적 결속감은 우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동반 관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은 같이 걸을까요? 괜찮아요. 조금 쉬어가요. 이 짧은 말들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건강은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유지됩니다. 서로의 삶을 북돋우는 관계, 그것이 진짜 활력의 원천입니다. 8. 취향과 감성을 공유하는 정서적 파트너십.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사람은 비슷한 감성을 나누는 관계를 원합니다. 음악, 책, 영화, 패션, 여행 등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더 풍성해집니다. 부산의 52세 박 씨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취향이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에너지가 달라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공감해 줄 때 그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감성적 공명 관계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닮아 있을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자기 표현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취향을 공유한다는 건 단순한 취미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감성을 지녔는지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이해보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건 나의 감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9. 서로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관계의 힘. 성숙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자립을 응원하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각자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하게 됩니다. 서울의 60세 윤 씨는 친구와 함께 작은 온라인 공방을 운영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목표를 함께 세우니 인생이 다시 활기차졌어요. 이처럼 협력과 성장의 관계는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원동력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 발전형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패에도 격려하며 함께 배워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성숙해집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 자원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키워주는 관계, 내가 응원해주는 관계,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10. 마음의 깊이를 나누는 지적 교류와 공감의 대화.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가치관을 나누는 관계는 중년 이후 삶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한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가벼운 수다보다 인생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거든요. 지적 교류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화, 그게 바로 진정한 공감의 소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인지적 친밀감이라 부릅니다. 단순한 호감보다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정신적 자극을 줍니다. 생각이 닮은 사람과의 대화는 우리 안에 지혜를 끌어냅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삶은 더 넓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관계의 깊이는 대화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그 깊은 대화가 인생 후반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중반부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보다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한 깊은 그리움입니다. 여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하는 건 결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하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존재 하나가 인생의 온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해받는 경험입니다. 그 이해가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웃고 삶은 다시 의미를 되찾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그 외로움조차도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